30일 월요일 윈티비 생방송 시카고 지금 진행을 맡은 전혜윤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분위기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접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는 생생한 데일리 뉴스와 전문가 코너, 그리고 한인 사회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생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에는 한인회 최은주 회장님과 허재윤 부회장님 나와 계시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간밤에 들어온 뉴스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 이전봉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동안 들어온 뉴스를 모아서 뉴스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일은 할로윈이네요. 예, 할로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할로윈 캔디 구매가 36억 달러 규모로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전년 대비 7.5%가 올랐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사탕과 초콜릿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시기로 꼽히는 것이 할로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탕류의 가격이 작년 동월에 비해 7.5%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소매점들이 여러 종류의 사탕류와 초콜릿을 섞어 판매하는 과자 바구니가 있죠. 이 바구니의 경우 예년에 10달러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13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의 가격 폭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카오는 올해 주산지인 서아프리카 지역의 악천후 탓에 공급 부족이 우려되면서 40년 만에 최고의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카카오 가격은 가나와 카메룬의 수확이 지연되면서 61%나 급등된 상황입니다. 올해 8월까지의 미국이 수입한 초콜릿 가격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메인주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범이 자살했다는 소식입니다. 18명의 사망자와 13명의 부상을 당한 사람이 나왔죠. 근데 결국 도주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인주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의 범인인 로버트 카드가 27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볼링장과 식당에서 이 난사 사건이 일어난 상황인데 이 사람은 지난 여름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카드의 그 가족 자택에서 확보한 노트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유서 목적의 노트가 발견되는 바람에 아마 결국은 지역 강 근처 인근에서 시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스콘신 동부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매니토워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의하면 미러키에서 북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코스스 타운십 한 연못에서 이 소형 비행기가 물에 잠긴 채 발견됐습니다. 기내에는 남성 조종사 혼자 있었고 그의 이름은 즉시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추락 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위스콘신 날씨는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날씨 조건 악화로 인한 추락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올해 위스콘신에서 발생한 두 번째 소형 비행기 추락 사고입니다.
지난 6월에는 미로키 근교에서 소형 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눈 소식이네요. 몬타나주에 벌써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27일 몬타나 주도 헬레나 일원에 약 1피트에 달하는 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기온이 28도, 섭씨 28도까지 오르면서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던 이곳에서 갑자기 눈이 30cm 정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몬타나 중부와 아이다호 북부, 노스다코다, 와이오밍 등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었습니다. 인근 산악지대 적설량은 46cm에 이르렀고 로키 산맥 고지대의 적설량은 61cm에 달했다고 기상청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상예보관은 첫눈이 가장 위험하다며 겨울 날씨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건조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 덮인 빙판을 운전하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인타운 근처 팔레타인의 하퍼 칼리지에서 11월에 들어서 칼리지 공연 예술센터에서의 무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팔레타인의 하퍼 칼리지 공연 예술센터에서는 빅피쉬라는 연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니엘 윌리스의 소설과 팀 버튼 감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 이 뮤지컬에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는 여행 세일즈맨 에드워드 블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티켓은 하퍼 칼리지 박스 오피스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카고 총격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시카고 총격 사건이 일어나 15명이 부상했는데요. 이 사건은 노스 런데일 인근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오전 새벽 1시 4분쯤 사우스 플라스키 1200대 블락에서 일어나는데 경찰은 신고를 받고 대응팀을 보냈을 때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는 한 건물에 용의자가 총격을 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최소한 15명이 중상을 입었고 26세의 여성과 48세의 남성 등은 다리 근처에 엉덩이와 다리 이런 데 총상을 입고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3명도 치료 중이고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베스트바이의 리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베스트바이는 12건 이상의 부상 보고 이후 100만 개에 이르는 압력솥을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시그니아라는 이 브랜드로 판매되는 이 압력솥은 내부 냄비에 잘못된 용량 표시가 있는 바람에 압력솥에 너무 내용물을 많이 채워 그것이 배출이 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솥을 환기하거나 열 때 뜨거운 음식과 액체가 배출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압력에 의해 조리기의 내용물이 배출되는 이런 사건 보고가 31건 접수되었으며 일부는 2도 화상 및 심각한 화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 홈페이지와 아마존 온라인에서는 인시그니아 다기능 압력솥이 판매됐고 이 소비자들은 내솥과 플로팅 잠금 밸브를 무료로 교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야만 이 교체 키트가 베스트바이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연락을 온라인으로 등록해서 하루빨리 그 제품을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 동안 들어온 뉴스를 간추린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전봉 기자입니다. 네, 2017년 2월 부임해서 다민족을 섬기고 계신 올 네이션스 교회 변혜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 네이션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변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네이션스 교회 사역이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사역은 일단은 저희가 영어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한어부 예배가 있는데 주일날 11시 예배가 있고요. 그 사역이 점점 한어 예배권에서 이제 다민족 예배권으로 바뀌어 가면서 이 지역 사회가 너무나 이제 다민족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매달 전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에 이제 러미지 세일이 큰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VBS 여름 성경학교가 8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이제 어린이 전도 초청주일이라고 보통 한인 교회는 5월 첫째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는 내셔널 칠드런스 데이라고 해서 6월 둘째 주에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근 남미에서 시카고로 도착한 난민들로 인해 시카고시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보다 더 현실적인 현장에서 그들을 섬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뭐 현실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필요를 알게 되고 그들이 처음 이제 남미에서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겨울을 처음 겪게 되고 또한 그들 가운데는 외투라는 이 코트를 처음 입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생각하던 중에 좀 따뜻한 코트를 좀 입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시카고 지역의 경찰서마다 이렇게 도로를 여러분들이 운전해다 보시면 여러 텐트들이 많이 쳐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난민분들이죠. 목사님은 한인 목회자신데요. 네. 성도들은 다민족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올 네이션스 교회에 오게 됐나요? 네, 저도 뭐 처음에는 한인 사역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2017년 2월에 부임하고 9월달 말 10월 초에 저희 교회 파킹랏에 멕시코 가정이 이렇게 차를 이렇게 파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 영어 EM 담당하신 목사님이 그분하고 이제 한국말을 이제 조금씩 서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누고 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의 이렇게 일하시는 지역, 일하시는 곳에 런더리 그 주인이 한국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저희가 그 전부터 이제 이 지역 자체가 학군이 너무나 이렇게 낮다 보니까 이제 애프터 스쿨을 토요일 날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영어, 수학, 음악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한어분들, 한인분들뿐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는 이들을 위해 러미지 세일을 하셨는데요. 모여진 현금으로 특별 행사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 행사는 저희가 봄에는 마치고 나서 이제 어린이 초청주의를 하고요. 그리고 가을 러미지 세일은 이제 10월달에 보통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애플 피킹을 갑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사역하기 전에 있었던 목사님 때부터 애플 피킹을 늘 한인분들과 같이 갔었는데 저희들은 이 애플 피킹을 지역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 해서
러미지 세일을 마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큰 코치 버스를 빌려서 지역 주민들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오고 가는 길에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도 나누고 또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죠. 대부분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시카고의 겨울이 처음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근래에는 이제 저희가 일자리를 어떻게든 구해줘야 되겠다 해서 여러 수소문도 하고 했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그분들이 덥고 잘 이불이라든지 또 이렇게 생활하기에 편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코트가 필요해서 올해는 코트를 한번 새 거는 아니더라도 댁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클로젯이나 그런 데 두신 그런 옷들을 도네이션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겨울 옷을 보내고 싶다면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일단은 가장 편한 거는 저희 교회로 이렇게 드랍 오프 해주시면은 감사한데 이 고속도로를 타고 서브업에서 내려오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픽업을 러미지 세일 물품도 마찬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픽업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그 셀폰으로 연락 주시면 카톡이나 제가 직접 어디서 만나서 이렇게 픽업을 해서 이렇게 수령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참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들과 소통에 언어적으로 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많이 불편하고요. 또한 영어를 또 하시는 이해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네, 목회라는 게 다 마찬가지로 이제 할투로 하는 거니까 정말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또 이렇게 같이 사역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도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으로서 시카고시의 난민 대처를 위해 예. 정치인이나 동포들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이렇게 건국한 분들도 외국에서 새로 이민해 오신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지금 그런 분들로 인해서 때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또 그들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한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의 사회적 구성 요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국이 정말 미국다워지고 또한 미국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환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몸의 피부에 다치기만 하면 밴데이지를 붙이다든지 붕대를 감싸면서 보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우리의 사회의 일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민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이웃이 되고자 하는 시카고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이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또한 그 긍휼을 입은 대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받는 것만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더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받으신 사랑만큼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 네이션스 변혜성 목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For the future, I still not sure about what I want to do, but I feel like I'm interested in like being a doctor and helping others in the community to
live a healthy life and just help others. Yeah. I want to get good grades and I also want to just have like a really good friendship this year. 저는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What's the reason? 엄마 아빠가 이 시카고 주변에요, 한국 doctor들이랑 간호사들이 한국말 잘하는 그런 doctor들이 많이 없다고 해서요. 그런 거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서 그냥 간호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저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원하는 게 딱 3개가 있는데 언니처럼 간호사가 되고 싶고 하고 친구들은 제가 패션 디자이너 해도 좋다고 하고 해볼까 하는 건 건축가예요. 왜냐면 저는 뭘 다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침대도 항상 1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When I'm feeling down, I usually talk to one of my closest friends, and it just talking to someone helps me feel a lot better. So, yeah. I talk to my mom, my 엄마, and my parents. I also talk to my friends about my problems. 엄마랑 얘기해요. 네, 엄마가 많이 들어줘요. 친구들은 뭐 그냥 조그만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big deal 아닌 거에 대해서는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때는 있지만 되게 큰 일, 대학 같은 거 아니면 그냥 커서 뭐 할지 그런 거는 엄마랑 되게 많이 얘기해요. Studying? Yeah, it's a lot of work. It gets harder because I'm in my junior year too, so I have to study for SATs and ACTs. And yeah, I feel like it's a lot harder than it was during my freshman and sophomore year. Thanks for being there, and thanks for letting me talk about what's been going on without any judgment, so thanks for that. And yeah. I love you, Amy and Selah, and everyone else for always listening to my problems and giving me really good advice. I love you guys. Thank you for giving me 4 siblings. Thank you for Heather as youngest sisters. 3살인데요. It's I feel like a mom to her, and she's my favorite sibling. 작년에 freshman year 시작했을 때 되게 많이 울었는데 숙제하다가 엄마가 되게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런 거 뭐 괜찮다고 뭐 그레이드 안 좋아도 된다고 그런 말 해줘서 고맙고 런치 싸줄 수 있을 때 everyday 런치 싸주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게 해주고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이 시켜줬고요. 그것도 다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Yeah, that's all. 네, 처음에는요. 왜냐면 작년에요 한글학교 갈 때요 제 동생이 갈 데가 없어서 저한테 맡기고요 토요일 날 엄마 갔었거든요. 그때 돈은 주긴 했는데 그때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좀 힘들긴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글학교도 이제 동생이 가니까 이제 토요일 날은 혼자서 다 공부하고 집이 어쩔 때 좀 시끄럽거든요. 애들이 5명 있어서 저랑 합치면 그래서요 학교에서도 공부하다가 올 때도 있고 그래요. 패밀리는 7명이고요. siblings가 4명이고요. 저랑 같이. 네, 제가 첫째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네, 엄마 아빠가 뭐 해줘야죠.
친한 친구들은 많아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이래요. 그냥 친구지. 그런 말도 엄마가. 근데 뭐 다 친구들이에요. I don't know. Well, she'll know eventually. Yeah. 나 안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나 안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I really care about you guys, I guess. I mean, I can be mean sometimes, but I really do care about you guys. And I hope you guys love me back too. One day. One day. 그리고 when 나 대학 갈 때, or like when I'm away, I hope we could still talk, or like whenever I move out, yeah, we better be talking. Yeah. 엄마 아빠 사랑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말을 제가 잘 안 해도 I love you. 그리고 고마운 것도 많아요. 우리 엄마가 사실 뭘 많이 사주는 편이라서 생일 선물도 뭐 갖고 싶은지 모르고 또 아빠도 많이 1+1이 뭐야 하면 100+100까지 알려준 사람이라서 네, 우리 아빠는 모든 거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원하는 건 없는데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질풍노도의 시기라 하는 사춘기 아닐까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항상 봉사를 하고 있는 원포 커뮤니티 봉사단체. 10대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시카고 지금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의 초대 손님은 한인회 최은주 회장님, 허재은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 36대 시카고 한인회장을 하고 있는 최은주입니다. 35대에 이어서 36대를 이렇게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데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35대에 이어서 36대 시카고 한인회 부회장을 맡아서 봉사하게 된 허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7월 36대 시카고 한인회장으로 취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윈TV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시카고 지금에서 동포 사회를 찾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와우, 이게 윈TV가 정말 그리고 이 글로벌 미디어로 이 한국일보와 함께 다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 같아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연임을 하게 되었는데 축하를 받는 시점에 있어서 뭐 너무나 좋고 뭐 즐겁고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35대에 좀 공백 기간을 메워가면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인회관을 링컨길에 있는 시카고 시대에서 글렌뷰에 있는 밀워키 길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 동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35대를 시작을 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도 있고 공약도 있고 또 우리 임원과 이사님들과도 열심히 35대를 마쳤지만 그 남은 과제들을 끝내기 위해서 그래도 끝내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주변에 동료가 있어서 우리 임원들과 상의를 깊이 했고
또 이사님들의 후원을 받아서 36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깨는 무겁지만 약 1년 반 남은 36대도 마저 잘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35대에서는 세 가지 슬로건을 내세웠었죠. 동포들이 하나가 되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로 미래로 배럴 투게더를 외치면서 내세웠던 공약 하나가 한인회관 이전, 그리고 정관의 개정, 그리고 차세대의 활성화입니다. 근데 한인회관을 이전하는 것은 잘 되었어요. 이제는 남아있는 것이 한인회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인회의 역사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커다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6대에서 35대에서 이루지 못했던 정관 개정을 36대에서 마저 끝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차세대들이 동포사회에 나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차세대 행사는 12월 9일에 드펄 칼리지에서 유니버시티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한인회장을 연임해서 2년째 접어드시는데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아쉬웠던 점 있나요? 사실 이제 한인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 뒤에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36대로 온 임기는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이제 4개월, 5개월째 접어들었고요. 지나갔던 35대를 놓고 그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아쉬웠던 점도 많이 있죠. 약간 35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마무리 못했던 점, 35대를 잘 끝내고 그냥 마무리하고 36대는 다른 분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해야 돼서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고, 그리고 아직도 동포들이 한인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한인 사회가 있는 곳에는 한인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더 동포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허 부회장님도 혹시 아쉬운 점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거. 예, 정말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큰 우리의 과제인 한인회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또 임시사무실로 이렇게 이사를 또 했고, 이사를 2번씩이나 했고, 그 다음에 공백이 있다 보니 우리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 받은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대부분 새로운 이런 봉사를 하는 신선한 그런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예, 저를 비롯해서 저도 사실 한인회 봉사를 처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시스템 가운데에서 그걸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또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연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세계 한인 회장 대회가 열린 것으로 압니다. 어떤 주제였나요? 주제라고 따지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로 나간 한인의 대한민국으로 오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랑스러운 재외동포, 그리고 든든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10월 2일 저녁 때부터 10월 6일까지 열렸는데요. 이제 주로 강연, 그리고 든든한 대한민국을 강조하시는 정치인들의 강연,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재외동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하는 강연들을 많이 하였고, 또 이제 재외동포들에 대한 동포청으로 재단이 새로 성립되면서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할 것이냐, 재외동포청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질의질답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장 재외동포들이 고민하는 이중국적, 그리고 군대 군인으로 가야 되는 그 복무의 그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질답으로 해법을 듣는 시간도 가졌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 회장이들이야 보니까 그 재외 동포로서 회장으로서 그 경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 삼성이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현대 이런 대기업을 방문을 해서 이렇게
투어하는 이런 시간도 가졌고요. 끝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전 세계에 있는 한인회들의 우수 한인회 사업 사례를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K 페스티벌을 워낙 성공리 잘 끝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넣었었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단체가 당선이 돼서 좀 약간 수상의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 35대를 해오면서 그 열심히 노력했던 것은 효과를 봤어요. 책에 수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마지막 시간에는 한인회장 노래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 한인회장들께서 나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여흥을 해서 끝내는데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사례나 또는 그 뭐 VIP나 뭐 분들이 오셔서 스피치 하시는 거나 또 그리고 동포들이 각자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발표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좋았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네네. 시간이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한인회와 함께 모이셨는데 그러면 미국 시카고 한인회의 특징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한인회라는 것은 한인이 모여 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가 크든 작든 뭐 적게는 한 300명, 500명 한인이 있는 곳에도 한인회장이 계시고 그리고 뭐 많게는 뭐 20만, 30만이 있는 뭐 곳에도 한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LA,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인회가 3개가 존재합니다. 지역이 또 크다 이렇게 보니까. 크다 보니까 나뉘어져서 또 이제 워싱턴 쪽은 지역은 작지만 붙어 있다 보니까 뭐 2,000명, 3,000명에도 한인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시카고는 전 세계에서 있는 대도시 중에 들어가 있고 미국에서는 뭐 3대 광역 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고 또 동포들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뭐 13, 4만을 운운하고 있는 한인회니까 그 한인에 걸맞게 한인회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인회관을 이전했는데요. 내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언제쯤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은 4월부터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내고 그리고 제너럴 컨트랙터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도 여러 번 냈습니다. 윈티비와 한국일보 뭐 다른 언론체에서도 광고를 받아주셔서 봉사로 이제 프리로 광고도 내주시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한인회가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도네이션을 해주시는 테넌트들이 존재하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너럴 컨트랙터들이 일이 복잡하고 힘들 것 같아서 잘 비딩에 참석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GC들을 모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2군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 수요일까지 2군데가 더 들어와서 총 4개의 비딩 업체를 두고 리모델링 커미디에서 회의를 해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11월 둘째, 셋째 주부터 리모델링 하는데 가장 필요한 데몰리션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뭐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 7개월 정도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내부적인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을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동포 5,000명 회비 납부 캠페인을 하고 계신데요.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동포 여러분, 시카고에는 한인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한인은 무조건 한인회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포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3, 4만 명의 시카고 동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비를 13, 4만 명을 걷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저희가 35대 할 때 약 980여 명 한인 회비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동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5,000명을 이렇게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인 회비 납부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캠페인을 해서 모은 한인 회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네,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한인 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일단 감사드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신문에 이렇게 한인 회비를 내신 분들 명단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공고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례 이미 이렇게 다 진행이 됐는데 이 소중한 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지침으로 우리 임원들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 주로 한인회가 제대로 잘 운영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6대를 하고 있지만 또 37대에 어떤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미래를 미리 생각하고 또는 이 또 더 젊으신 어떤 차세대 출신의 어떤 회장님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정말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우리 한인회비가 이렇게 납부가 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웹사이트도 새롭게 개편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인회비도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화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어떤 SNS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사용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네. 저희 TV 프로그램 구독자만 해도 11,000명이 넘으니까 그분들만이라도 모두 그렇죠. 해주시면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네. 정말 좋으신 의견이에요. 그리고 이 네. 돈은 이렇게도 쓰이지만 결국 우리가 동포들의 그 권익도 신장시키고 또 우리 한국인이라는 뿌리라는 이런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 각종 국경일 행사도 한인회가 합니다. 3.1절을 하든지 8.15 광복절 행사를 하든지 또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차세대를 위한 행사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결국은 어른들은 뭐 이렇게 저거지만 새로운 차세대들은 계속 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이 돈이 쓰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나는 한인이다. 대한민국 뿌리는 그렇다. 그러면은 시카고에서도 우리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동포들이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우리 차세대들이 한국을 안 잊어버리고 잘 갈 수 있느냐 여기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한인 회비를 내면 한인이란 자부심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인 회비 5,000명 납부의 캠페인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부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기를 원치를 않고 내년에 저희 2년차 연임의 2년차 들어갈 때 또 한 번 할 것이고 그리고 후년에 37대 회장이 오면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한인회가 되면 한인회가 발전하고 우리 차세대들을 육성시키는 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 26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알리는 K-페스티벌이 네, 열렸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졌는데요. 네. 행사를 마친 소감 어떠신가요? 그게 금년이 2023년이 네. 그 한인 이민 120주년이고 그리고 한미 동맹 7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겨냥해서 외교부에서 총영사관을 통해서 공공 외교 차원으로 K 페스티벌을 이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는 이미 K 컬처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시카고 다운타운의 한복판에서 한인 상대가 아닌 외국인 상대로 이런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지원금도 좀 받았지만 동포들의 한 뭐 250여 명 이상 되시는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봉사를 해 주셔서 행사를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정말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한 예로 들면 우리 그 대형 비빔밥을 만들어 주신 그 연합 장로교회 예. 대형 비빔밥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촬영을 하면서 사람들이 식사하시면서 그 보면 촬영한 걸 보면 정말 거대했거든요. 네. 그 이후 뭐 모든 단체들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이 많은 단체들이 뭐 산악회라든가 뭐 하다못해 간호사 여성회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셨는데 이런 자원봉사 속에서 다운타운에 사면서 우리의 컬처를 외국인인데 알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풍물팀의 길몰이부터 시작해 들어와서 우리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한국인의 그 전통적인 뭐 문화가 선보이고 음식이 선보이고 나중엔 케이팝까지 이루어졌을 때 짜임새 있게 이루어진 이 행사는 우리 동포들의 협력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그 뭐 비하인드 스토리는 있지만 그거는 운영진의 비하인드 스토리지 정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스쿨버스를 타고 참가를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 다운타운에 있는 아파트에 계시는 외국인들 오신 분들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K 페스티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거요. 그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뭐 외교부에서 그 총영사를 통해서 excuse me, 시카고 총영사가 13개 주를 관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 것이고 자금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좀 쉽지는 않은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원은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약 50% 정도는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동포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다 이렇게 커버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여기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거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는 내년에도 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그래요. 공공 외교 차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줘야 되는 행사다 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을 네. 드릴 수는 없어요. 네. 허 부회장은 어떻게 이게 저도 이번 K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정말 그 다양하고 좋은 문화를 정말 그 미국인들 주류 사회에 알릴 수 있을 때 대한 큰 보람을 느꼈고 너무 좋았었습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네. 정말 마음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또 받쳐져야 되고 뭐 그런데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정말 뭐 또 뜻이 있다면 또 네. 이렇게 여건이 주어진다면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네네.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인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운영하면서 어려운 네, 점 네. 많죠. 네. 네. 첫째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정말 전 오버타임까지 해가면서 하는데 아직도 한인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5,000명 캠페인이 5,00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5천 분이 참석을 하시면 그 가족까지 해서 최소한 3-4만 명까지는 한인회가 이렇게 이렇게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000명을 사실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1가정당 한 분만 내셔도 뭐 1인 4인 가족, 친인척, 형제 뭐 이러다 보면은 그래서 가장 안타깝고 그런 점은 제 입장에서는 한인을 아직도 모르는 동포들이 너무 많구나, 한인회를. 그래서 한인회가 뭐 하는 데인데 한인회비 20불 우리가 캠페인하니까 20불 한인회비 내면 나한테 돌아오는 베너핏은 뭔데? 이렇게 할 땐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한인회 연말 계획이나 내년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연말 계획으로는 계속적인 우리 한인회비 내기 캠페인은 계속할 것이고요. 금년 말에 12월 28일경에 이제 그 동포들을 모시고 연말 그 파티를 간단하게 하는 송년회 밤 이런 것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즐거움도 드리고 뭐 가능하다면 비행기표 한 장 래플로 좀 뽑아서 드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화되면 동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시카고 한인회 최은주 회장님과
허재은 부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시카고 유명 유튜버 조세보 씨가 나와주셨는데요. 그분을 시작으로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분야든 유명한 유튜버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카고 유튜버 여러분들의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유튜버들은 winmedia21@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올해는 코코아 가격이 4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가격이 작년에 비해 16%나 상승했는데요. 올해 할로윈 파티 준비하면서 모두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신나는 채쌤의 홈트레이닝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전신 스트레칭으로 몸 쭉 풀어줄게요. 그러면 목부터 풀어줄게요. 목 잡고 옆으로 쭉 늘려주세요. 쭉. 호흡은 자연스럽게 후. 그다음에 반대쪽 쭉. 오른쪽 팔은 반대쪽 팔은 밑으로 땅으로 쭉 내려주고 두 귀랑 팔이랑 멀어지는 느낌으로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다음에 내려두시고 어깨랑 팔 쭉 팔꿈치로 팔꿈치 잡고 쭉 늘려주시는데 고개는 반대쪽으로 쭉 늘려주세요. 반대팔 쭉 고개는 반대로 조금 더 뻐근하신 팔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서 풀어주셔도 괜찮고요. 쭉 늘려주고 한쪽 팔 뒤로 넘기고 팔꿈치 잡고 이 넘긴 팔 머리로 쭉 밀어서 더 쭉 밀어주세요. 이렇게 쭉 머리로 쭉 그다음에 반대팔 좀 더 작을 원하시면 머리 뒤로 살짝 젖혀서 더 스트레칭 해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오셨다가 팔 위로 쭉 천장 바라보고 시선도 같이 올려주세요. 다시
내렸다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올려주고. 다음은 이 상태에서 옆으로 갈 거예요. 쭉 옆구리 늘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쭉 늘려주시고. 돌아왔다가 한 번 더. 긴장 풀어줬다가 다시 반대쪽 갈게요. 돌아왔다가 한 번 더. 오케이, 라스트 한 번 더. 다음은 허벅지 풀어줄게요. 옆에 발목 잡고 뒤로 쭉 보내줄게요. 쭉 최대한 당겨서 허벅지 앞쪽 풀어줄게요. 균형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벽 잡고 진행해 주시면 돼요. 발목 한번 풀어주시고 반대발 같이 동일하게 쭉 허벅지 앞쪽 풀어주세요. 쭉 최대한 뒤로 보내면 더 자극이 와요. 내린 줄 알았어. 다음은 가져와서 쭉 당겨줄게요. 최대한 무릎을 복근에 붙이면 배로 당겨오면 더 자극이 잘 와요. 힘드시면 살짝 내려뒀다가 다시 한 번만 더. 쭉. 다음엔 반대발 동일하게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내렸다가 다시 최대한 배에 붙여서 허벅지 앞쪽 쭉. 오케이, 다음엔 우리 옆벅지랑 엉덩이 라인 풀어줄게요. 4 만들어가지고 올린 다음에 쭉 내릴게요. 시선은 45도 아래에 봐주시고 쭉. 의자 있으시면 앉아서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쭉. 힘드시면 내렸다가 다시. 30초. 진행하고 반대발 동일하게 4 만들어서 쭉 내려가 주세요. 상체를 숙일수록 더 당길 거예요. 본인
붙여서. 다음에는 다리 뒤쪽 종아리하고 쭉 풀어줄게요. 다리 어깨 넓이보다 한 번 더 옆으로 가서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갈 건데 각 다리별로 먼저 오른 다리 쭉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 뒤에 많이 당기실 거예요. 쭉 풀어주시고 가능하면 머리 최대한 다리 붙일 수 있게. 안 되면 그냥 여기 땅 짚으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반대 동일하게 쭉 올려주시고 시선은 아래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면 돼요. 힘드시면 여기 그냥 땅 잡고 가능하시면 최대한 몸에 붙여서 내려와 주세요. 다시 자리고 다음에 종아리 스트레칭하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살짝 한 발짝 정도 앞으로 와서 발꿈치 들어주고 엉덩이로 쭉 빼주세요. 그러면 종아리가 쭉 풀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쭉 풀어주시고 상체를 숙일수록 더 작게 와요. 가능한 부분까지 내려서 풀어주고 반대발 자, 오늘은 전신 스트레칭 같이 해봤는데요. 어때요? 많이 몸이 풀리셨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저랑 같이 이 시간에 만나서 같이 운동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